너 이거 갖고 와봐. 너 이거 칼뱅이잖아.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신고한 건데. 신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신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늘의 호프팅크 곡성 이후 무려 10년의 기다림. 완벽주의의 끝판왕인 나홍진 감독이 마침내 네 번째 영화로 우리 곁에 돌아옵니다. 오늘은 칸 영화제 경쟁 부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역대급 프로젝트 호프의 모든 정보들, 바로 어제 공개된 칸 선공개 영상,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소식과 소름 돋는 떡밥들을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꽉 잡아 이씨. 자, 먼저 한국 시간으로 지난 4월 30일 이번 작품의 스틸 6컷이 공개되었죠. 지금까지 공개되었던 건 2장의 티저 포스터, 배우들이 함께 찍은 캐스팅 포토, 아주 짧은 영상 정도였는데 자, 그리고 어젯밤 칸 공식 페이지를 통해 이렇게 1분 32초짜리 성공개 영상 하나가 올라왔죠. 일단 빠르게 한번 보고 오실게요. 안녕하세요. 야, 애들한테 연락했어? 금방 온대. 형님, 저쪽입니다. 길 한복판에 죽어있냐 저거? 일단 영화의 초반부로 보이죠. 길 한복판에 짐승 한 마리가 죽어있고 멀리서 봤을 땐 소처럼 보이는데 이걸 성기와 그의 친구들이 발견하고 이 동네 친한 형처럼 보이는 형님, 저쪽입니다. 범석에게 먼저 연락을 때린 건데 이 70년대 고증을 그대로 살린 경찰차, 영어로 폴리스라 쓰여있죠. 성기의 친구 4명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성기는 여기 보이는 친구들한테 애들한테 연락했어? 금방 온대. 즉 추가로 지원 병력을 부른 것 같고, 마찬가지로 70년대 고증 그대로 검은 자켓의 범석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사냥 갔다 왔냐?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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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총 멋있다. 저요? 너 이거 갖고 와봐. 너 이거 칼뱅이잖아.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신고한 건데. 신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이어지는 범석의 쿠사리, 그리고 나오는 그의 시그니처 신고하지 마이. 자, 일단 성기와 친구들 모두 호프업의 전문 사냥꾼이고 이 친구들 모두 총기 하나씩을 쥐고 있죠. 이건 6.25 당시 널리 사용했던 M1 칼빈. 80년대 중반까지는 이렇게 외곽의 경찰서, 향토 예비군의 주력 무기로 사용했는데 당시엔 보통 무단 총기들이 존재했고 무기들이 암암리에 거래되곤 했기에 이걸 우리 정청 형님한테 딱 걸린 거죠. 이게 신고가 되는 총이야? 진짜 신고한 거예요. 맞아요. 신고한 거예요. 허가증도 있잖아. 네. 허가증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이 새끼들 이거 진짜. 니들 이따 사무실로 와. 이 총 들고. 네. 이 친구들은 포니 2 픽업으로 보이는 차량을 타고 다니고 번호판엔 호포까지 보이죠. 저 누가 발견했어? 저희가요. 자, 그리고 비포장도로 한가운데 어렴풋이 보이는 존재, 자세히 보면 거대한 갈색 형체, 즉 소와 같은 대형 가축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죽은 소일 확률도 있겠죠. 나홍진 감독이라면. 따라서 이 장면은 영화의 초반부, 호프업의 알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본의 비율로 자세히 보면 바로 이 부분, 뭔가 파리 같은 게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인데, 네, 이건 아마 나홍진 감독이 심어둔 떡밥. 이미 이 마을에 외계인이 도착한 거죠. 아님 진짜 파리 아니야? 일단 공개된 이 1분 32초만으로 나홍진 감독 영화인 게 너무 잘 느껴지는데, 황해에서도 곡성에서도 봐왔던 익숙한 구도, 화면 한가운데 공포의 핵을 박아두고 이 두 인물의 어깨 사이에 껴있는 작은 점, 즉 OTS 샷을 보여주고, 하지만 카메라는 절대 가까이 가주지 않는 굉장히 잔혹한 거리감을 보여주죠. 이번 영화의 촬영 감독인 홍경표의 시그니처이기도 한데 인물들의 옥결부터 상능선까지 이 모든 거리가 다 선명하게 느껴지고 정확히 4:6의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또
이것도 굉장히 소름 끼칠 만큼 밝은 대낮이죠. 이 컷의 공간 구조를 자세히 보면 광활한 들판이지만 이상하게 답답합니다. 좌우는 논두렁의 직선이 격자로 가두고 정면은 거대한 산맥이 벽처럼 막아서고 위로는 전선이 화면을 가로질러 분할하고 있죠. 길은 외길이고 갈라지지도 않아요. 즉 들판이지만 출구가 없는 곡성의 마을이 안개와 산으로 봉쇄했던 것처럼 추격자의 골목이 미로처럼 닫혀있던 것처럼 이 호포베 들판도 굉장히 광활하지만 동시에 갇혀있는 공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포스터도 예사롭지 않았죠. 구조인지 납치인지 모를 이 한 장의 사진, 말을 탄 채 남자를 끌고 가는 모습이 지나치게 역동적이고 흩날리는 말의 갈기와 조인성의 꺾인 다리, 그리고 손에 보이는 라이플까지 이 모든 미장센들이 이 한 장에 담겨있죠. 여긴 호포항의 산세와 기이한 분위기를 구현하기 위해 루마니아의 레테자트 국립공원에서 촬영을 진행했고 이 한 장면을 위해 무려 5개월의 트레이닝, 3개월의 사전 테스트, 루마니아 현지에서 2달 동안 적응 훈련이 진행되었고 자연광 아래 120프레임의 고속 촬영을 진행, 무려 10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장면을 위해 반나절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공개된 6장의 스틸. 먼저 순경으로 등장하는 주인공 범석과 성혜가 보이는데 이들은 비무장지대 인근의 가상마을, 고립된 호포마을을 지키는 두 경찰로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이 마을엔 노인들만 남았으며 어느 날 마을에 산불이 일어나고 진압을 위해 증원 병력들이 차출되지만 이후 마을의 모든 통신이 끊겨버리고 결국 둘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 산불만 난 게 아니죠. 성혜의 얼굴엔 이미 혈흔이 낭자하고 옆에 보이는 범석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급박한 상황에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고 뭔가 못 볼 걸 본 듯한 표정. 다음 사진은 호포 마을 내부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선 성혜가 다름 아닌 유탄 발사기를 들고 있죠. 사진상으로 봤을 땐 M203 유탄 발사기인 것으로 보이고 호프의 배경이 7, 80년대인 걸 감안해 보았을 때 M203은 6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개발되었고 70년대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기에 시대적 고증은 잘 맞아떨어지죠. 뒤에 보이는 배경은 이미 난리가 나버렸는데 앞서 공개된 짧은 영상을 자세히 보면 뭐 지붕 날아가고 경찰차 추격하고 마을 자체가 비상이 난 상황이죠. 다음 사진으로 가볼게요. 조인성이 연기하는 성기죠. 그는 이렇게 낡은 데님 재킷과 트래커 햇을 매치했고 나무 전봇대에 달린 상자 안에 전화를 받고 있는데 전봇대엔 엽총 한 자루가 기대어져 있고 이후 4명의 남자와 함께 산에 오른 성기. 그가 무언가를 잡기 위해 산까지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칸 홈페이지에 공개된 신호를 확인해보면 지원 병력은 산불 진압을 위해 마을을 떠났고 모든 통신마저 완전히 단절되었다. 범석과 성혜는 노인들만 남겨진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필사의 사투를 벌인다. 그 사이 산속으로 짐승을 사냥하러 나섰던 성기와 친구들은 오히려 그들의 사냥감이 되어버리고 만다. 비극은 무지로부터 싹트고 엇갈린 선택들은 결국 온 우주를 집어삼킬 거대한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 네, 호포 마을의 모든 병력이 산불 진압을 위해 마을을 떠났고 결국 외부와 단절되었다는 설정. 이건 아마 호포항에 도착한 외부인, 외계인들의 의도적인 단절이겠죠. 앞서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이들이 살던 마을에 호랑이가 목격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성기와 친구들이 직접 산에 오르게 된 것. 이런 와중에 요런 장면이 탄생한 거죠. 이들은 짐승이 호랑이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실체가 아예 다른 존재였다는 것. 나홍진 감독은 항상 외부인의 유의, 마을의 오염, 내부자의 추적 구조를 즐겨 쓰는데 조인성의 캐릭터는 외부적 재앙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행동 대장의 포지션으로 예상되고 산불로 인해 통신이 끊긴 상황을 보여준다고 하니 이 전화도 결국 먹통이 되어버리겠죠. 다음 장면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는 범석. 그 옆엔 또 다른 인물이 보이는데 어구, 통발, 각종 로프. 또 그 옆에 보이는 통발을 보았을 때 호포항의 어업 용품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범석은 총을 들고 누군가를 경계 중인 모습. 다음 사진엔 이미 쑥대밭이 되어버린 마을. 범석은 경찰 엠블럼이 박혀있는 검은 자켓, 두꺼운 가죽 벨트까지 찬 모습인데 그의 손엔 레밍턴 870, 이 산탄총이 들려있죠. 콘크리트 벽엔 수십 개의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박혀있고 무너져버린 전봇대까지 이미 마을에 격렬한 교전이 벌어졌으며 전쟁터가 되어버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난 4월에 진행되었던 시네마콘. 현장에선 한정 예고편이 짧게 공개되었는데 트레일러 속엔 파괴된 거리와 전복된 차량, 그리고 대규모 공격의 흔적이 담겨있다. 무장한 팀들이 정체불명의 생명체를 사냥하려 하지만 오히려 나무 사이를 무시무시한 속도로 움직이는 이 존재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후 경찰은 피 묻은 손자국을 발견하고 무언가가 차를 뒤집는 장면. 이후 건물만한 거대 외계 생명체가 등장하고 크기는 대략 15에서 20피트, 그러니까 5에서 7m 높이의 인간형 괴물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 괴물은 사람을 벽에 내려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이건 마치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긴장감, 진격의 거인의 공포를 합친 것 같다. 네, 앞서 공개된 스틸과는 달리 예고편에선 정체불명의 괴물이 보이죠.
개인적인 예상엔 국내 배우들은 모두 마을의 경찰, 또 호포 주민으로 등장하지만 이번 영화에 캐스팅된 헐리우드 배우들은 모두 이 정체불명의 외계인을 연기하게 될 것으로 보이죠. 자, 일단 이번 호프 정말 압도적인 제작비를 보여주는데 이 순 제작비만 약 500억 원. 이는 430억의 설국열차, 330억의 외계인 일부, 312억의 노량을 가뿐히 뛰어넘는 한국 영화 역사 최대 규모 되시겠고요. 나홍진 감독은 애초에 이번 작품을 위해 처음부터 3부작을 염두에 두고 세계관을 짰다고 하죠. 일단 이번 영화의 러닝타임만 160분, 2시간 40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인데 앞서 공개된 칸 집행위원장의 귀띔에 따르면 이 2시간 반 동안 장르가 끊임없이 변주된다고 하죠. 이게 나홍진 감독이 아니었다면 좀 산만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나홍진 감독 이름이 붙으니까 느낌이 다르죠. 뭔가 관객의 멱살을 강제로 휘어잡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지옥끝까지 끌고 간다 라는 느낌도 들고요. 캐스팅도 미쳐버렸죠. 곡성의 황정민이 다시 한번 나홍진과 손을 잡았고 조인성과 정호연이 가세, 여기에 마이클 패스벤더와 비칸데르 부부, 테일러 러셀까지 합류하게 됩니다. 음악 감독은 겟아웃, 어스를 담당했던 마이클 에이블스가, 촬영 감독은 기생충과 버닝의 홍경표가 합류했고 북미 배급은 기생충을 배급했던 네온이 왔습니다. 160분 동안 이어지는 호퍼의 이야기는 1부의 폐쇄적인 스릴러로 시작해 3부의 거대한 우주적 재앙으로 확장되는 나홍진 감독만의 파격적인 구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나홍진 감독이 10년 동안 갈아 만든 이 거대한 지옥도 과연 호프는 한국 SF 영화의 징크스를 깨고 전 세계를 집어삼킬 영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호프는 국내 7월 개봉 예정이고요. 예고편 공개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이 영화의 모든 소식 계속 받아보시고요. 그럼 전 예고편이 뜨는 대로 돌아올게요.